시장의 문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학개론 시간입니다. 2021년 신축년의 증시가 시작됐습니다. 새해를 좀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이죠. 첫날부터 개인이 좀 강하게 나서고 있습니다.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IT 투톱을 필두로 해서 2,900을 손쉽게 좀 뚫어내면서요. 새해 첫날부터 거침없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을 보게 되면은 오전 중에는 좀 방향을 탐색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 현재는 또 970선까지 돌파하면서 점차 오후장 들어서는 상승폭을 키워 나가는 중입니다. 자, 불같은 월요일인데요. 자, 오늘 주식학개론에서는요. 토마토 투자클럽 최태규 전문가 모셔보고 오늘 주식 이야기 많이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020년이라는 게 벌써 지나갔습니다. 네. 자, 이 2020년을 뒤로 하고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요. 자, 우선은 한 해를 마감하고 나서 꼭 좀 확인해 줘야 되는 그런 표를 좀 준비를 해 주셨다고요? 네, 제가 쉬는 동안 우리 시장하고 미국 시장이 어떠한 변동성을 보여줬나 그러한 표를 하나 또 열심히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하나 네. 만들어놨는데 그거 한번 보면서 작년도 우리 농사를 어떻게 했나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죠. 자, 우리 양대지수 거래소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 일단 2019년도 마감 기준으로 해가지고 또 3월 달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급락 나왔죠.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거래소가 35%, 그다음에 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37%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후 1년간 상승으로 봤을 때 뭐 거래소가 한 30.7%, 그다음에 코스닥이 44.5%지만 오. 이 코로나 그 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래소는 거의 100%,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 130% 상승했습니다. 엄청난 상승폭 보여줬네요. 그렇죠. 그 밑에 우리 네. 미 3대 지수 다운, 나스닥, S&P하고 같이 견주어 봤을 때도 네. 그들의 지수대하고 그 나스닥 그 테슬라부터 해가지고 팡들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들은 저점에서 94.3%밖에 안 올라갔지만 우리 코스닥은 어떤가요? 130% 올라갔습니다. 거래소도 100% 올라갔고 결국 오늘도 왜 시장이 이렇게 강하냐? 결국 연말 마지막 거래일에 엄청나게 상승을 보여주면서 추가적으로 시장이 상승하겠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줬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상승장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분명히 지금 시장 지속적으로 조금 더 상승할 거예요. 근데 네. 워낙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분명히 한 템포 쉬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쉬는 게 작은 쉼이 될지 큰 쉼이 될지 모르지만 여튼 조정은 나와줘야 돼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꼭 여기서 어떠한 종목을 사고자 할 때는 처음부터 한 방에 사지 마세요. 왜? 사가지고 바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조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예. 한번 사가지고 걔가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샀더니 역시 시장이 좀 밀리네 하면서 뚝뚝 떨어졌을 때 다시 한번 사야 될 기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것까지 염두에 둔 시장 전략을 가져가야지 지금 시장이 오늘 시장 보니까 엄청나게 가니까 뭐 삼성전자, 현대차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했을 때 네. 오히려 오늘 막 강하게 가는 종목들은 분명히 또 갑니다. 가긴 가는데 조정을 주고 갈 거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매수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강한 상승장에서 오히려 횡보하거나 좀 아니면은 뭔가 보합권에 있는데 차트를 만들어놨어. 그런 애들이 오히려 다음 주자로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굉장히 또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주의를 할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궁금증을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나 우리 증시가 좀 많이 올랐던 특히나 코스닥이 더 저렇게 많이 올랐던 이유는 궁극적으로 어떤 걸까요? 결국 개인의 힘이죠. 자, 우리 시장에서는 일단 뭐 동학개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동학개미의만의 힘으로 올라간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즉 지금 시장이 엄청난 저금리, 유동성 이것이 시장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결국 뭐 중심만 올라가는 뭐 비트코인도 지금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하죠. 맞아요. 부동산도 어떠한 제재를 가하더라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이만큼 시장의 모든 돈들이 돈 되는 데는 다 지금 침투돼 있어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는데 그럼 우리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는 깨끗한 돈도 있지만 음지에 많은 돈들이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거든요. 그러한 돈들이 결국 돌릴 데가 없다 보니까 결국 주식시장에 한번 팍 모인 거예요. 부동산은 계속 플러스 가니까 뭔가 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이 주식시장에 모인
그 큰 손들이 이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거지 우리 동학개미가 시장에서 이렇게 강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느냐라 했을 때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결국 음지의 큰 돈들이 우리 주식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그들이 이 시장에서 왜 이렇게 활개를 치느냐라고 했을 때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주식시장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불씨를 살려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가는 데에 있어서 정부도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 어차피 이 큰 돈들도 조금 더 편안하게 시장에서 배팅을 하니까 이러한 강한 상승장이 연출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자, 이 2020년 한 해를 잠시 표를 통해서 돌아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단기적으로 얼마나 강했는지도 봤지만 그 충격을 상회하는 엄청난 상승폭도 보여줬던 2020년이었습니다. 코스피, 특히나 코스닥도 굉장한 상승폭을 보여줬는데요. 그 주된 이유는 바로 유동성에서 찾을 수 있다는 말씀까지 또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오늘 좀 집중할 주제를 지금부터 찾아보도록 할 텐데, 자, 오늘의 큰 주제 어떻게 선정을 해주셨나요? 네,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축은 반도체죠. 반도체. 네. 작년 우리 시장을 가장 이끌었다는 게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거든요. 뭐 수출 측면에 있어서도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반도체고 결국 반도체로 인해서 시장이 많이 이제 퍼져나갑니다. 그럼 이 반도체라는 게 뭔데라고 했을 때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면 5G도 반도체가 될 수 있고요. 뭐 자동차도 반도체가 되고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뭐 가전제품, 드론 뭐 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듯 이 반도체 어찌 보면 미래 산업의 어떤 기본이고 핵심인 이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알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반도체가 워낙 광범위하거든요. 네. 2200개 종목 중에 아마 한 6, 700개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일단 많은 게 있지만 그 올해에 있는 휴대폰의 신제품 이런 것들과 같이 해가지고 휴대폰 부품주를 한번 얘기해 드린 적죠. 세 종목 거의 뭐 한 20% 이상 올라갔는데 오늘 이 반도체 한 기본적인 것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래 반도체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것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 반도체에는 또 이제 그 소재 전공정, 후공정 아니면 패밀리스 뭐 다양하게 있는데 그들 군에서 뭐 좀 대표적인 종목들이 지금 주가 흐름으로 봤을 때 얘네들이 어디쯤 가고 있고 내가 만약에 얘를 샀다라면 어느 시점에 샀어야 되는 게 맞는 건가 이러한 부분을 좀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시장의 핵심 반도체입니다. 이 반도체 빅사이클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빅사이클에 따른 매매법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 파악하고 우리가 또 반도체를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 그런 세세한 내용들을 오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얘기 앞서서 반도체 개념부터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죠. 우리 반도체. 내가 몇 자 한번 적어와 봤는데 예. 일단 반도체 하면은 국내외 산업 증시에 있어서 핵심적인 업종이다. 맞습니다. 산업도 그렇고 우리 주식시장도 그렇고 반도체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고 결국 반도체가 중심이 되면서 시장을 이끌어갑니다. 자, 오늘도 보면 결국 반도체 관련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치고 가고 또 2차 전지인 전기차가 현대차, 완성차하고 맡기면서 현대 위아 같은 종목도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하면서 시장이 결국 반도체가 조금 더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필요는 없는데 네. 여튼 시장이 가는 거에 대해서 태클 걸 필요는 없지만 분명히 지금은 유동성에 의해 올리는 거기 때문에 걔가 어디까지 갈지는 몰라요. 허나 그게 또 어찌 보면 시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폭탄 돌리기 한다고 지금 마지막에 누가 폭탄을 확 움켜쥐게 되면 거기서 자폭하게 되는데 그 시점은 오긴 와요. 근데 네. 이게 언제인지는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 시장에서 머뭇거릴 필요는 없다. 따라서 공격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중심은 반도체고 그 반도체의 많은 섹터들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봤듯이 미래 산업의 기본이고 핵심이다. 결국 네. 미래 먹거리가 반도체예요. 반도체로 인해서 뭐 자율주행이든 뭐든 또 엮어가는 거 5G도 그렇고 결국 그 밑에 보면 가전, 통신, 운송수단, 공장, 항공우주, 국방할 것 없이 반도체는 진짜 어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거고 그 중심에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다는 건 어찌 보면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 그리고 왜 자꾸 2차 전지 전기차가
우리 부각을 되냐면 네. 결국 그 중심에 있는 또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그 플랫폼을 갖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도 대한민국에 다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이 계속해서 부각받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그 뭐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반도체가 연관되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 반도체라는 건 세미 컨덕터, 즉 네. 중간 위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절연체, 전기가 통하는 거하고 전기가 안 통하는 거, 그가 두 개가 어찌 보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이 반도체인데 그 네. 중심에는 결국 소자하고 공정 요 두 개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이거 말이 이제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요. 절연체와 비절연체 중간이라고 합니다. 세미컨덕터라고 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특별한 조건이 갖춰졌을 때만 전류가 흐르도록 하는 그런 물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겁니다. 소자 그리고 공정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자부터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나도 이 소자 이게 네. 잘 뜻이 안 나는데 디바이스 영어로 디바이스 하니까 네. 좀 이해가 되는데 결국 반도체 물질로 여러 가지 회로를 만들어요. 우리 그 옛날 TV도 보면 막 뒤에 보면 여러 가지가 막 만들어져 있고 그게 납땜식으로 이렇게 붙어져 있는데 그러한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소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 소자 개발을 얼마나 작게 만들고 얼마나 또 뭐랄까 업그레이드 시키느냐에 따라서 이 전자산업 우리의 일생활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 소자의 개발 중요한데 어떤 형태냐 한번 보면은 그림 한번 볼까요? 예, 뭐 제가 이제 사진 캡처 떴는데 뭐 이러한 것들을 우리 많이 뭐 휴대폰 까도 뭐 알 수 있고 어떤 뭐 옛날 식으로 치면 라디오 같은 경우 이렇게 좀 까보면 이러한 것들이 들어 있어요. 그죠? 네. 결국 이러한 것들이 소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반도체 소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소자가 모여서 이제 요 회로를 이야기하면 되는데 반도체에 대해서 개념을 지금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조금 더 계속 첨언 한번 해 주시죠. 네, 우리 뭐 반도체 하는데 우리가 뭐 공학 박사도 아니고 또 우리 주식하는 사람이 이게 뭐 깊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하니까 뭐 맨날 뭐 전공정 어떻게 이야기하고 후공정 이야기하는데 네. 그게 어느 단계인가 뭐 그 정도만 우리가 좀 알고 우리가 오늘 하고자 하는 건 결국 종목마다 이 종목을 내가 이 보조 지표에서 여기서 사라고 그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현 시점에서 그러면 더 가져가도 되나? 매수해도 되나?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좀 공부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오늘 뭐 공정에 대해서도 짧게 보면 네. 일단 반도체를 만드는 제조 과정을 이제 공정이라고 하죠. 이러한 공정을 통해 가지고 결국 자꾸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작게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작게 만들면서 그 기술이 발전되면서 어떻게 돼요? 더 이제 우리 생활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게 이 공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공정 과정을 통해서 한번 보면은 다시 한번 사진 우리 뭐랄까 이제 하이마트 모든 전자레인지, 가전에 거의 다 그런 들어가는 데가 것 보면은 같아요. 많은 전자제품이 네. 있죠. 거기에 진짜 반도체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 거기 빼놓고 어찌 보면 옷도 좀 업그레이드되고 그런 것들은 아마 기기가 들어가가지고 옷을 네. 따뜻하게 하고 막 그러한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결국 먹는 것 빼놓고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데 있어서 반도체라는 이것이 안 들어가고 생활이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그 공상과학 영화를 많이 보다 보니까 진짜 자율주행이니 이러한 것들이 눈에 익어요. 진짜 막 자동차가 날아다니고 막 이러한 것들 보면은 결국 드론이라든가 아니면 자율주행 이것은 어느 시점이 되면은 진짜 우리 생활하고 아주 밀접하게 될 텐데 그 중심에는 결국 5G나 이 반도체 이들이 같이 융합해 가지고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그러한 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림 보면 알겠지만 그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5G 이렇게 첨단 기술까지 안 가더라도 이런 뭐 에어컨 아니면 뭐 냉장고 이런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밀접한 것들에 다 반도체가 활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소자 옛날 그 TV나 이런 것들 브라운관 TV 보면 뒤에 보면 진짜 그 이 디바이스가 큰 것들이 뭉쳐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자꾸 작게 만들어주면서 평면 TV가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결국 이 디바이스를 얼마나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활도 편해지고 제품들도 디자인도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이죠.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공정 전반적인 틀부터 좀 잡아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주요 공정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뭐 웨이퍼 제조라 그래서 이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 판이 있죠. 한 판, 예, 그거에서부터 해갖고 이제는 전공정, 후공정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럼 네. 전공정은 결국 회로를 딱 만들어 놓은 그 상태까지가 이제 전공정이 되는 거고 제품을 만들어 놨으면 그 다음에 테스트하고 포장하고 이렇게 검사하는 것들은 후공정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찌 네. 보면은 이 전공정이라는 이 단계를 통해 가지고 제품이 만들어지는 거고 후공정은 그냥 그 후에 그냥 패키징 아니면 테스트 뭐 이 정도에 보는 게 검토 정도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반도체의 기반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웨이퍼라고 있죠. 예를 들면 이 피자를 먹을 때도 우리가 토핑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그 도우가 있어야지 하는 것처럼 기본적인 이 도우의 역할을 하는 웨이퍼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 전공정이라고 하고요. 이 다음에 후공정. 테스트하고 검토를 하는 작업까지 벌어지는 게 바로 이 공정인데요. 여기서 일단 전공정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전공정 한번 좀 살펴주실까요? 네,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웨이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큰 덩어리를 우리 실리콘 인곳이라고 합니다. 실리콘 그게 기둥 같은 거죠. 그렇죠. 큰 덩어리를 인곳이라고 하고 그걸 네. 이제 규소봉으로 잘라 가지고 하나하나의 이제 웨이퍼를 만드는 게 그게 이제 하나의 단계고요. 네. 그 다음에는 그 회로를 만들었으면 그 회로가 작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확대해서 만드는 게 바로 마스크 제작이에요. 네. 예, 이 마스크 제작을 만들어 가지고 어찌 보면 우리가 사진 찍어 가지고 그 필름 현상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확대해 가지고 여러 이렇게 산화공정, 강광핵 도포, 그다음에 노광 시스템까지 가면은 요게 하나의 이제 그 제품을 이제 만드는 건데 이게 이것은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필름 카메라 인화하는 것처럼 이게 빛에서 회로를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산화공정이나 강광핵 도포를 왜 넣느냐 밀실에서 하거든요. 네. 좀 뭔가 이렇게 우리 카메라 필름도 암실에서 하듯이 이 노광 작업도 결국은 그 마스크를 만들었으면 거기서 이제 빛을 쏴요. 그러면 렌즈 이따가 이제 표가 나오는데 또 렌즈에서 또 작게 해가지고 그걸 하나씩 막 이제 만들어내는 거. 네. 거기까지가 이제 노광 시스템이죠. 그 다음에는 만들어졌으면 필요 없는 부분을 자르는 게 이제 식각. 그다음에 이게 말이 표현하면 쉬울 수 있는데 이게 한자로 하니까 약간 어렵게 와닿기도 하네요. 그렇죠, 노광과 그렇죠. 식각. 그리고 네. 또 전문 용어다 보니까 네. 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결국 식각 강광핵 제거하면은 거의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 다음부터는 이온 주입하고 이제 증착하면서 배선 만들면 여기가 제품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요것을 한번 그 화면을 한번 보게 되면 그림으로 좀 볼까요? 저 이제 회로가 있죠. 어우, 저 복잡하네요. 회로를 확대시켜 가지고 딱 만드는 게 맨 위에 있는 저 판, 네. 저게 바로 마스크예요. 마스크를 저 빛을 쏴 가지고 밑에다가 작게 만들어 놔 가지고 만들어 놓은 노광 이 웨이퍼 모양새가 이게 이제 하나의 제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이렇게 우리가 전공정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저 만들어 놓은 것을 결국 테스트하고 포장하고 이런 걸 그냥 후공정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공정에 대해서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웨이퍼가 기반이 있죠. 여기에 노광, 빛을 쬐고 회로를 그려놓고 여기에 또 식각, 불필요한 곳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나서는 뭐 확산, 이온 주입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전기가 통하도록 하는 작업이죠. 그 이후에 또 뭐 방막, 연마, 세정 이런 작업들이 있는데요. 전공정 이런 작업들 살펴드렸습니다. 후공정 뭐 간단합니다. 그 테스트를 하고 뭐 패키징을 하고 이런 과정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공정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드렸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그 분야에 따라서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종목들을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좀 제대로 매매법을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지금부터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소재 기업부터 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소재는 뭐 동진 세미캠부터 뭐 네. 서울브레인, 원익QNC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네. 특히 우리 한일 간의 그
무역 갈등 그렇죠. 그거로 인해 가지고 가장 많이 올라갔던 게 음. 이제 동진 세미캠인데 요 주가 흐름 또 보고요. 네. 전공정 같은 경우도 뭐 테스, PSK, 유진테크, 주성엔지니어 많은데 일단 오늘 또 테스 맨 앞에 있는 거 한번 보고요. 예. 그다음에 후공정도 유니테스트,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등 많이 있는데 특히 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수주가 잘 나와요. 그러다 아, 보니까 그래요? 주가가 쫙쫙쫙쫙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음. 뭐 그 종목하고 유니테스트 한번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테스트 쪽에서는 이제 리노공업 한번 보고 그다음에 팹리스 쪽으로는 실리콘웍스까지 한번 차트 보면서 내가 이 종목을 현 시점은 어떻고 한번 샀다라면 어느 시점에 사야 될까 한번 그러한 부분에 그렇죠. 있어서 우리가 네. 한번 좀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소재부터 먼저 좀 확인을 해볼까요? 동진 세미캠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동진 세미캠 차트 저는 이제 두 가지 차트 놓고 이제 항상 보고 있는데 먼저 자 차트 한번 볼까요? 차트 보면은 이거는 예. 일목균형표입니다. 일목균형표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일목균형표고 그러면 제가 항상 이야기한 게 뭐냐면 여기 파란 구름대 나오면은 이건 홀딩 계속해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종목을 그럼 내가 어디서 사면 좋을까요?라고 했을 때 항상 일목균형표에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은 이 파란 구름에서 분홍색이라고 그러네 이걸 주황색? 예, 이 구름대로 바뀌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매수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일목균형표라는 것은 26일을 선행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뒤로 26일을 보내버리면은 거기서부터 우리가 매수 자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26일이 어디쯤에 나오는가 이렇게 봤더니 네, 요날 사라고 딱 나왔어요. 즉 여기서 사래요. 자, 그러면 왜 사고서 빠질까요? 아니, 사자마자 오르는 종목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양의 그룹 나올 때 이 파란색이 이렇게 밑으로 좀 떨어질 때는 한 2, 3일 정도 좀 잘 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아요. 그래도 일단 파란 그룹 나왔을 때는 네. 사도 돼요. 사고 며칠 조정줬더니 어떻게 돼요? 치고 올라가잖아.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일목균형표상으로는 여기서 사라라는 게 나와 있고 예. 그다음에 현 시점에서는 구름대가 계속해서 양의 구름이니까 홀딩 그리고 MACD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RSI도 어떻게 돼요? 계속 고점 높여가고 있고 지금 이제 과열 구간이야라고 조금 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갈 수 있다라는 게 이 동진 세미캠 차트에서 보여집니다. 일단 지금 보조지표를 활용해서도 말씀도 해주고 계신데 구름 얘기 좀 해주셨어요. 그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구름이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간단하게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일목균형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기준선 전환선 그다음에 그 선행지표 1, 선행지표 2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기술적으로 이제는 얘가 이제 기계적으로 딱딱딱딱 이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일단 선행지표 1 같은 경우는 29일 기준으로 하는 26일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선행지표 2는 52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간격이 생기면서 이 음의 구름이 나오게 되면은 주가가 하락할 때를 표시해주고 양의 구름이 나올 때는 주가가 상승 쪽으로 갈 때 표현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맞추면 될 것 같고 전환 지점을 포착을 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한번 여기서 볼까요? 얘가 양의 구름에서 음의 구름으로 바뀌면은 매도하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얘도 뒤로 26일을 보내면 돼요. 그럼 뒤로 26일을 한번 보내면 정확하게 어때요? 매도 사인이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오고서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이 구름대가 커지니까 낙폭이 더 커지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언제나 주가라는 건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올라가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이 하락하는 지점에서 여기 잘 보면은 이 검정색이 26일 기준선이고 이 빨간색이 9일 전환선이에요. 그러면 기준선하고 전환선이 또 골든 크로스가 나면 매수거든. 엇갈리는 부분에서.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 매수 여기서 또 매수하라고 사인이 나오면 사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또 우리 좀 더 테크니컬하게 좀 보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가 볼린저 밴드인데 이 볼린저 밴드에다가 일목균형표의 후행 지표만 놓았어요. 그러면 이 후행 지표가 이 볼린저 밴드를 치고 올라가게 되면 즉 이 볼린저 밴드 윗단에서부터는 매수예요. 그러면 요 잘 보면
날 있죠, 요 날. 네네. 요 날 볼린저 밴드를 치고 올라갔잖아요. 굴곡이 있다라는 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볼린저 밴드를 치고 이 밑에서 놀다가 이 볼린저 밴드 상단 여기를 치는 자리는 매수 자리야. 예. 그러면 여기서부터 앞으로 26일을 또 보내버리면 거기가 매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또 보낼게요. 네. 그렇죠. 여기 음봉 나온 날. 여기가 골든 여기서 이제 탁 치고 올라가면서 네. 후행 지표가 볼린저 밴드를 치고 올라가는 자리가 바로 요 날 음봉 나오는 자리거든요. 그럼 여기서 샀으면 어떻게 돼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어떻게 돼요? 쭉쭉쭉 올라가죠. 지금쯤이면 상당히 좀 올라가 있는 자리네요. 네, 근데 얘가 보면은 이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퍼지죠. 퍼지면서 또 밑에 있는 ADX를 같이 보세요. 얘가 위로 올라섰을 땐 더 가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네. 아까 일목균형표에서도 음. 구름대가 양의 구름대고 여기서도 일단 볼린저 밴드가 벌어지면서 밑에 ADX가 위로 나타내줬을 땐 더 가겠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듯 여러 개의 보조 지표를 통해 가지고 매수 시점과 지금 보유해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동진세미 캠은 일단 지금은 더 가지고 된다라는 게 일단 여러 보조 지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소재 기업들 중에서도 저희가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다른 종목들도 눈에 띄는데요. 솔브레인 잠깐 보도록 할까요? 솔브레인 재상장하고 사실 치솟은 다음에 힘을 좀 못 쓰고 있었잖아요. 다시 한번 그때 그 고점 부분까지 갈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자, 우리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그러면 자, 요 차트에서 먼저 한번 예. 볼게요. 자, 보면은 이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일단 그냥 편하게 골든 크로스 나니까 어떻게 돼요? 쭉쭉 올라가죠. 그럼 여기서 뒤로 26일을 보내면 매수 자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뒤로 쫙 26일을 보내면은 요 음봉 나온 날 이날 사라고 일단 사인이 나왔어요. 요 날. 아이고. 요 날 음봉 나온 날 요게 26일 자리예요. 요 골든 크로스 난 날. 그러니까 예. 여기서 일단 사라고 해놓고 올라갔다 조정 주고 중요한 건 뭐예요? 얘도 나름대로 지켜줘야 될 이평선을 딱딱딱 지켜주니까 이전 고점 치고 갔죠. 자, 이전 치고 가면서 이 볼린저가 이게 벌어진다라는 건 뭐예요? 일단 거래가 늘어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ADX도 윗단으로 올라가 주니까 더 가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일단 이 후행 지표가 계속해서 올라가죠. 그러면 더 간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얘가 횡보할 때는 좀 조심하고 그다음에 얘가 다시 이 볼린저를 치고 내려가게 되면 거기가 매도 자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네. 우리 또 이것을 일목균형표상 보면은 자, 보면 어때요? 지금 계속 양의 구름대가 벌어지고 있죠. 예. 벌어지고 있다라는 더 가겠다라는 겁니다. 더 가겠다라는 거. 그리고 얘도 보면 여기서 음의 구름에서 양의 구름으로 바뀌었죠. 네. 그럼 여기서 뒤로 26일을 보내면 정확하게 또 우리가 매수 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26일을 보면은 네. 여기죠, 여기. 예. 여기서 샀더니 꼭 이 일목은 양의 구름 나올 때 사면은 한 2, 3일 조정 주는데 결국 그거를 어찌 보면은 그 양의 구름 나오고 2, 3일 있다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딱 어떻게 돼요? 저점 만들면서 이후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걸 보여주지요. 그러면은 이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땐 MACD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예. 그다음에 구름대도 계속해서 아직 확장되고, 전환되지 않았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종목도 추가적으로 제가 봤을 때 더 간다라고 봐야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항상 더 간다고 그러니까 그냥 지금 살려고 하는데 네. 이 잘 봐봐요. 장대 양봉 나오고 갭 떠서 음봉 나온 다음에 조정 주고 다시 가거든요. 이러한 패턴을 읽고 얘가 그러면은 내일 갭 떠놓고 음봉 나오면 며칠 조정 주고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장대 양봉 나왔을 때는 크게 세 개의 흐름으로 보자고 했어요. 그럼 얘는 정확하게 시초가까지 왔어요. 그죠? 예. 시초가까지 와놓고 그래도 탄력적으로 오늘 세게 쳐주니까 이전 고점 치고 올라가 줬는데 보통은 여기 종가를 훼손하지 않아야 가장 빠르게 올라가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가 요 중간가까지 조정을 보고 마지막은 여기까지 조정 들어와고 이것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종가에 따라 올려버리면은 결국은 다시 조정 주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한 것들은 결국 다른 보조 지표도 같이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하게 되면 뭔가 조금 더
자신감을 갖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 지표 이러한 것들도 하나하나 우리가 익히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뭐 다시 접근해야 될 자리는 저 장대 한복 말씀해 주셨던 거에 하단 부분 그 정도에서 다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얘가 네. 또 내일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달라요. 얘가 만약에 이제 오늘 끝났어요. 끝난 네. 다음에 종가 보니까 종가를 하루 이틀 훼손 안 하면 한 3일째는 그냥 치고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나 오늘의 종가를 치고 내려가게 되면은 오늘의 장대 양봉의 중간가까지는 일단 열어놓고 최악은 저점까지 보자. 거기까지 눌리더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우리 개인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꼭 조정 주고 하락하게 되면 거기서 멘탈이 붕괴돼. 네. 모든 종목은 하락을 해야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락했을 때 어느 자리에서 내가 추가 매수를 할 것인가 그것을 즐겨야 돼요. 어머 하락하니까 정말 승질나네 이러지 말고 네. 어머 하락했어 그럼 내가 또 한 번 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특히 중요한 것은 결국 처음부터 20% 30% 사지 말자라는 거예요. 10% 그래야지 나중에 또 10% 사죠. 그래도 20%야. 그러면 대한민국에 2,200개가 넘는데 거기다가 한 종목을 20% 샀으면 다른 것도 결국은 4개 사면 끝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비중 조절이 주식의 기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 소재 종목 일단 지금은 동지세미케과 함께 솔브레인 좀 살펴봤습니다. 여기 써 있는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쓰여 있는 종목 말고 뭐 다른 주목할 만한 종목 있을까요? 우리 한미반도체 한번 볼까요? 네네네. 네, 우리 한미반도체 실적이 좋아요. 후공정 쪽으로. 네네네. 이 한미반도체 보면 어떻게 쭉쭉쭉쭉 올라가죠. 이 예. 종목도 내가 이전에 그 CS 윈드하고 비슷하게 꾸준하게 수주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이 잘 간다는 걸 내가 느꼈는데 결국 이러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럼 보면 어때요? 구름대가 계속해서 양의 구름이에요. 그럼 얘도 결국 여기서 내가 샀더라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즉 음의 구름에서 양의 구름으로 바뀌는 이 자리에서 샀더라면 네. 자 뒤로 한번 보낼게요. 26개. 이 구름대 폭은 크게 상관없는 건가요? 그 구름대 폭도 중요합니다. 크면은 밑에 있으면 그게 그만큼 지지하는 게 큰 거고 또 네. 위에 있을 땐 그만큼 저항이 크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돼요. 예. 구름대 크기는. 그래서 26일을 뒤로 쫙 보냈더니 요 날이네요. 요 날. 자 그러면 구름대가 양으로 바뀐 날이 요 날이에요. 샀더니 어떻게 돼요? 또 아이고 올라가는 척하다 조정 주고 올라가죠. 네. 이렇듯 이 구름대가 나오면 결국 지금 몇 개의 종목을 봤는데 양의 구름으로 바뀌는 그 자리에서 한 2, 3일, 일주일은 되돌림을 주고 오히려 강하게 올라간다라는 걸 아니까 결국 내가 양의 구름 나오는 날 샀으면 반드시 한 번 더 산다라는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내 평균 단가가 낮아지면서 오히려 강한 수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더 살 수 있는 여력을 남겨놔라라는 말씀이 그 의미군요. 지금 요 보면 요것도 여기서 한번 딱 치고 올라가졌죠. 이후 네. 어떻게 돼요? 이 장대 두 개 합친 거의 중간값을 지지해 주는데 거의 3주를 지지해 주고 올라가죠. 네. 이렇듯 이 조정이라는 건 짧을 때는 하루 이틀도 되지만 어떨 때는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달이 걸리더라도 지켜줘야 될 지지 라인을 지켜주게 되면 거기선 손절이 아니고 보유예요. 그럼 오늘 같은 날 막 다른 종목 20% 가는데 이 종목은 보합이에요. 보합이면 어때요? 다음 차례에 얘가 갈 건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이해 못하고 항상 남의 떡만 크다고 느끼니까 꼭 엇박자 나면서 좋은 장에서 수익도 못 나고 계속 한숨만 푹푹 쉬는 게 결국 조정을 즐길 줄 몰라서 그래요. 조정을 즐겨야 큰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 결국 지키면 어떻게 돼요? 뿡뿡 치고 가잖아요. 지금 얘 결국은 가겠다라는 거 얘 보여줬고요. 근데 지금 가격에서 접근하는 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 네. 봐봐요. 갭 떠놓고 윗꼬리 달고 내려왔죠. 그러면 네. 제가 얘기했듯이 얘는 기본적으로 어제의 저점을 깨서는 안 돼요. 깬다라는 건 여기까지 한번 내려오는 거를 네. 감수하고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다음 거로 한번 보면은 네. 얘도 보면은 결국 어때요? 여기서 그 볼린저 밴드를 후행 지표가 풍 치고 가면서 안 가는 것처럼 했더니 뿡뿡 치고 갔죠. 돌파는 구간. 그렇죠. 네. 여기를 깨지 않으니까 결국 얘가 어떻게 돼요? 쭉쭉쭉쭉 올라가는 모양새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후공정 기업 중에서도 한 종목을 살펴드렸는데요. 자, 그리고 다른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종목 좀 보도록 할까요?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 ISC 이런 종목도 있는데 리노공업은 상대적으로 지금 ISC는 최근에 좀 잘 치고 가는데 조금 주춤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자, 보세요? 그럼 우리 리노공업 한번 차트 보면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차트 보면은 지금 어때요? 위에 구름대가 위에 있어. 네. 그러면은 얘는 일단 구름대가 단기 저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그 14만 원, 14만 1,000원 여기가 일단 저항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단기 목표를 보고 가야 돼요. 그러면 얘도 이 자리에서는 충분히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조금 더 굵게 보면 이 장대 양봉을 나름대로 지켜주고는 있죠. 네. 지켜주고 일단 이 종가 밑에까지도 한번 우리가 열어놓고 봐야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괜찮다. 그렇죠. 1차적으로는 얘가 지금 여기까지는 내려왔고 네. 그다음은 여기까지는 우리가 용서해줘도 돼요. 네. 용서해줘도. 그리고 일단은 얘가 여기서 이렇게 지켜주게 되면 오히려 이런 종목을 한번 분할 매수 가능한 자리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 대신 그 상단에 대한 그거는 좀 우리가 좀 아까 이야기했듯이 구름대 봤을 때는 위에서 좀 막혀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고려하면서 이 종목을 우리가 좀 대응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는 오히려 조금 매수해도 될 자리가 지금 자리요? 나오고 있습니다. 고점이지만 네. 충분히 1차 매수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테스트 종목도 살펴드렸는데 리노공업의 경우에는 지금도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한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요즘에 또 팹리스 기업 쪽으로도 관심 많이 돌아갑니다. 여기서는 어떤 종목 좀 관심을 보면 좋을까요? 자, 우리 팹리스 쪽에서는 우리 실리콘웍스 한번 볼까요? 어차피 이건 LG 쪽하고도 관계 있는 회사이니까 우리 예. 실리콘웍스를 한번 보면 자, 쭉쭉쭉쭉 갑니다. 우리 쭉쭉쭉쭉 가면서 윗꼬리를 달았죠.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솔직히 가는 종목이 더 가요. 그래서 얘가 이제 만약에 얘를 접근하고 싶으면은 오늘 저 종가 무렵에서 내일 얘가 갭 뜨게 되면은 오늘 종가를 훼손하게 되면은 조금 아까 다른 종목처럼 어떻게 돼요? 뚝뚝 음봉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 장대 양봉의 중간가까지 아니면 네. 이 시가까지 그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얘도 보면 어때요? 볼린저 밴드 치고 올라가놓고 지지해주고 쭉 계속 위로 가겠다라는 건 얘도 더 가겠다라는 거. 지금 시장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금 이렇게 다 강하게 가고 있어요. 강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도 계속해서 간다라고 보시면 제가 봤을 땐 틀림이 없다. 결국 시장이 갑작스럽게 변화해가지고 하락장으로 변하지 않는 이상은 이들 종목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우리 이제 일목균형표상 보더라도 어떻게 돼요 지금? 양의 구름이 자꾸 쭉쭉 급하게 올라가는 건 네. 이런 건 뭐냐? 급등한다라는 거거든. 주가가 급등. 양의 구름이 급하게 올라가는 거 그렇죠. 급등의 급등. 시그널이다. 예. 계속 급등하고 있는 거고 MACD도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고점 만들어 가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애들은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그냥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네. 결국 이런 애들도 보면은 이러한 고난의 시간을 겪었어. 어찌 보면은 한 넉 달 동안 긴 이 상단이 막혀 있었잖아요. 네. 이 막히고 이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힘에 의해서 얘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 결국 이 횡보가 얼마나 기냐? 횡보가 길면 길수록 올라가는 폭은 크게 돼 있어요. 왜? 횡보하면서 올라가야 될 물량들을 미리 다 매집을 해놨거든. 네.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자리를 만들어 놓은 종목은 반드시 그게 주도주다. 왜? 자리를 만들었다는 건 그만큼 돈 들여가지고 주가를 만들었거든. 주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패대기 치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죠? 결국 주가를 만들었다는 건 돈 벌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네. 돈 벌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주가가 올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올라갔다 조정 주고 올라갔다 조정. 이 템포, 리듬을 잘 타야 돼요. 괜히 항상 고점에 사가지고 고점 돼서 다시 본전에 팔지 말고 올라갔으면 좀 기다렸다가 지지라인에서 정확하게 분할 매수하면서 다시 이전 고점 치고 올라가는 거 모습 즐기는 게
지혜로운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반도체 관련 종목들 오늘 상세히 살펴드렸습니다. 소재부터 전공정, 후공정 그리고 팹리스 관련된 종목들까지 살펴드렸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렇게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이것만큼은 꼭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일단 이 종목마다 잘 보면은 너무 급등해가지고 이격이 벌어진 거 있어요. 즉 5일, 10일, 20일, 60일 이게 쭉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매도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돼 있어요. 즉 큰 손들 종목을 핸들링하는 선수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가가 오게 되면 팔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일정 부분 너무 갑자기 최소한 30%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번 차익을 하고 걔가 한 15%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거기서 또 추가 매수해갖고 이전 고점 치고 올라가게 되면 또 적은 돈으로 매집해가지고 더 크게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그런 거예요.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서 계속해서 올라가기에는 더 많은 시장의 유동성이 필요해요. 그러면 시장에 그만한 유동성이 더 들어오면서 올릴 수 있느냐 할 땐 그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몇 종목 중심으로 지금 급등이 나오는 게 지금 유동성 장세의 끝물 냄새가 난다라는 겁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증시 상황 속에서 반도체라는 키워드를 잡고 오늘 강의를 전해드렸는데요. 반도체 말고도 조금 더 폭넓게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녁 6시 반에 공개 방송 있으시죠? 네. 2021년 우리가 시장 어떻게 또 전략적으로 나아가야 될지 제가 6시 30분에 한번 공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황하고 전략 또 어떤 종목이 제대로 갈 수 있는지 그러한 방향을 잡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최태규 전문가님은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주식학개론 이렇게 벌써 마칠 시간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후반까지도 계속 코스피와 코스닥 상승 계속 지켜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오후장도 성공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